우유가 뼈를 지켜준다고 믿고 계신가요? 지금 그 믿음이 오히려 여러분의 뼈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소리도 없이, 통증도 없이 그렇게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평생 우유를 마시면서 뼈를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정작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면 기준치보다 한참 낮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흡수율 때문입니다. 마시기만 하면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몸에 남는 양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믿고 마신 우유 속 칼슘, 대부분 그냥 빠져나갑니다. 흡수율이 형편없거든요. 100을 마셔도 10밖에 안 남아요. 나머지 90은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병원에서도 안 알려줘요. 우유 회사에서는 더더욱 말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우유만 마시고 뼈는 계속 약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골절로 쓰러지는 겁니다. 저는 30년간 뼈 건강과 칼슘 흡수를 연구해온 박선우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사례를 보면서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우유보다 흡수율 2배 높은 음식 3가지만 알면 인생이 바뀝니다. 5년 뒤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팡이에 의지해서 겨우 걷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손주 손잡고 공원을 뛰어다니는 모습인가요? 그 차이는 오늘 이 3가지 음식을 아느냐 모르느냐에서 갈립니다. 계단 내려갈 때 무릎 후들거리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끊어질 것 같으세요?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1년 뒤엔 골절로 응급실 갈 수 있어요. 요즘 무릎이나 허리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제 연구에 참여하신 72세 김정화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정화님은 20년 넘게 하루 2잔씩 우유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뼈를 지키려는 진심이었죠. 주변에서도 칭찬받을 정도로 건강관리에 열심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다 살짝 미끄러지셨습니다. 그냥 넘어진 정도였는데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골밀도가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그때 김정화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유를 그렇게 열심히 마셨는데 왜 뼈가 이렇게 약할까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결국 흡수율이 문제였습니다. 우유 속 칼슘은 대부분 몸에 남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많이 마셔도 정작 뼈에 쌓이는 양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김정화님처럼 열심히 하시는데 효과가 없다면 그건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 후 김정화님은 제가 권해드린 식습관을 바꾸셨고 3개월 만에 골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허리 통증도 많이 줄었고 산책할 때도 훨씬 가벼워지셨어요. 이건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변화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뼈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뼈를 진짜로 살리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통깨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집 찬장에 통깨 있으시죠? 그게 바로 뼈를 지키는 보물입니다. 통깨 한 숟가락에는 약 9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우유 한 잔과 맞먹는 양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흡수율이에요.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통깨의 칼슘 흡수율은 약 40%입니다. 우유보다 훨씬 높아요. 마시기만 하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뼈에 쌓이는 양이 많다는 뜻이죠. 72세 김정화님은 제 조언을 듣고 아침마다 밥에 통깨 한 숟가락을 섞어 드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작은 게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대요. 그런데 3개월 뒤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골밀도가 확실히 올라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드시면 되냐고요? 너무 간단합니다. 밥 지을 때 쌀 씻고 물 붓고 나서 통깨 한 숟가락 넣고 그냥 밥을 지으시면 돼요. 아니면 반찬 위에 뿌려서 드셔도 됩니다. 국에 넣어도 좋고 나물 무칠 때 넣어도 고소하고 맛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꼭 통깨여야 합니다. 껍질 벗긴 깨는 안 돼요. 왜냐하면 칼슘이 바로 그 껍질 속에 몰려 있거든요. 껍질을 벗기면 칼슘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꼭 통깨로 드세요. 여러분은 평소 통깨 자주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끔 뿌리는 정도일 거예요. 이제부터는 매일 챙겨보세요. 그 한 숟가락이 10년 뒤 여러분의 뼈를 지켜줄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깻잎입니다. 깻잎 좋아하시죠? 고기 먹을 때 쌈 싸 드시잖아요. 그런데 깻잎이 뼈에 얼마나 좋은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깻잎 10장에는 무려 21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우유 2잔 분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흡수율이 무려 45%예요. 서울식품영양학회 보고서에서도 깻잎이 뼈 형성에 가장 효과적인 채소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몸에 남는 칼슘의 양이 다른 채소들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68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영수님은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뻐근하고 오래 앉아있으면 일어서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하루 한 접시에 깻잎 무침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으셨대요. 그런데 2달째 접어들면서부터 허리가 조금씩 편해지는 게 느껴지셨답니다. 3달이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아프지 않고 산책도 훨씬 오래 할 수 있게 되셨어요. 깻잎 무침 만드는 건 정말 쉬워요. 깻잎 한 묶음 씻어서 물기 빼고 진간장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통깨 1스푼, 들기름 1스푼 넣고 살살 버무리면 끝입니다. 5분이면 완성되는 반찬이에요. 이걸 하루 한 접시씩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깻잎을 장아찌처럼 짜게 절이면 안 됩니다.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칼슘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무쳐서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루 이틀 정도는 냉장고에 두고 드셔도 괜찮지만 오래 두지는 마세요. 여러분 식탁엔 깻잎 반찬이 자주 오르나요?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2~3번은 꼭 올려보세요. 깻잎 한 접시가 여러분의 허리를 지켜줄 겁니다. 세 번째 음식은 뱅어포입니다. 생선 말린 거 아시죠? 뱅어포 한 줌, 그러니까 20g 정도에는 무려 4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건 우유 4잔 분량입니다. 정말 대단한 양이죠. 한국영양정보원에 따르면 뱅어포의 칼슘 흡수율은 35% 정도인데요. 여기에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실제 이용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뱅어포 하나로 칼슘과 비타민 D를 동시에 챙기는 셈이에요. 70세 이선희님은 매일 뱅어포를 반 줌씩 구워서 드셨습니다. 간식으로 드신 거예요. 처음엔 짜다고 생각하셨는데 씹을수록 고소하고 맛있더래요. 그렇게 1년을 드셨더니 골밀도가 10%나 상승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였대요. 뱅어포 드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에어프라이어에 5분만 돌리면 바삭하고 고소한 간식이 됩니다.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도 되고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려도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 드셔도 되지만 살짝 구우면 훨씬 맛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트륨 함량이 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한 줌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적당량이 중요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혈압 관리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선을 자주 드시나요? 멸치나 북어도 좋지만 뱅어포도 한번 드셔보세요. 간식으로 먹기에도 좋고 밥상에 올려도 좋은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이렇게 통깨, 깻잎, 뱅어포 세 가지만 꾸준히 챙겨도 뼈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3개월만 드셔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음식들의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흡수율을 더 높이는 생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햇볕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몸에 흡수될 때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대부분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충분히 채우기가 어려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햇볕을 쬐는 겁니다. 하루 15분만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햇빛의 자외선이 적당해서 비타민 D 생성에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창문 너머 햇빛은 효과가 없습니다. 유리가 자외선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밖으로 나가셔야 해요. 베란다도 괜찮고 마당이나 공원도 좋습니다. 팔이나 다리가 햇빛에 직접 닿아야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오늘 마지막으로 햇볕 쬐신 게 언제인가요? 많은 분들이 집에만 계시면서 햇볕을 못 쬐세요. 겨울에는 춥다고, 여름에는 덥다고 피하시죠. 그런데 그게 바로 뼈를 약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하루 15분만 투자하세요. 산책 삼아 가볍게 걸으면서 햇볕 쬐면 일석이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줍니다. 뼈를 만드는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칼슘이 단단하게 결합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C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비타민 C는 과일로 쉽게 챙기실 수 있어요. 식후에 귤 1개, 키위 1개만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 C를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딸기도 좋고 오렌지도 좋아요. 제철 과일로 드시면 더 신선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일즙을 과하게 섭취하면 당분이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즙으로 짜서 드시면 한 번에 과일 여러 개를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분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과일로 적당량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과일 드셨나요? 많은 분들이 과일을 안 드세요. 귀찮다고 비싸다고 하시는데 건강을 생각하면 꼭 챙기셔야 합니다. 하루 1~2개면 충분해요. 간식 대신 과일을 드시면 건강도 챙기고 칼슘 흡수도 높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산성 음식입니다.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잘 녹아요. 그래서 산성 음식을 함께 드시면 칼슘이 몸에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대표적인 게 식초예요. 식초에 들어있는 산이 칼슘을 녹여서 흡수를 돕습니다. 무침 요리에 식초 1스푼만 넣어보세요. 깻잎 무칠 때도 좋고 오이 무침 만들 때도 좋습니다. 샐러드에 레몬즙 조금 뿌려서 드셔도 효과적이에요. 신맛이 칼슘 흡수를 높여주는 동시에 음식 맛도 더 상큼하고 개운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속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산성 음식을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드세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요리에 식초 자주 활용하시나요? 식초는 칼슘 흡수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좋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리할 때 조금씩만 넣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특히 걷기와 계단 오르기가 뼈 건강에 정말 좋아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단단해집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뼈가 약해져요. 걷거나 계단을 오르면 중력이 뼈에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이 뼈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신호가 됩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만 가볍게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편하게 걸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많이 걷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계단도 좋아요. 아파트에 사시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한두 층만 오르내려 보세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시고 올라갈 때만 계단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계단 오르기는 걷기보다 훨씬 강한 자극을 뼈에 줘서 골밀도 증가에 더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0분만 걷다가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해요. 오늘 30분 걸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미루세요. 내일 하지 뭐, 다음 주부터 하지 뭐 하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미루다 보면 영영 안 하게 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집 앞 한 바퀴만 돌아도 좋아요. 5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뼈를 수리하고 강화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칼슘이 뼈에 흡수되고 손상된 뼈 조직이 재생돼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좋아요. 너무 적게 자도 안 좋고 너무 많이 자도 좋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의 리듬이 안정되고 뼈 재생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대신 아몬드 한 줌을 드셔보세요. 아몬드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드시면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이렇게 햇볕, 과일, 산성 음식, 운동, 수면 이 5가지 습관만 바꿔도 칼슘 흡수율이 2배로 높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깨, 깻잎, 뱅어포에 이 습관들을 더하면 3개월 안에 뼈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음식과 습관을 함께 바꾸면 뼈는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우유에만 의존하지만 실제로는 통깨, 깻잎, 뱅어포 이 3가지가 훨씬 흡수율이 높습니다. 우유는 마시기만 하면 다 사라지지만 이 3가지는 실제로 뼈에 쌓이는 양이 많아요. 통깨 한 숟가락에는 90mg의 칼슘이 들어있고 흡수율은 40%입니다. 깻잎 10장에는 210mg의 칼슘이 들어있고 흡수율은 45%예요. 뱅어포 한 줌에는 무려 400mg의 칼슘이 들어있고 비타민 D까지 풍부합니다. 여기에 햇볕 15분, 식후 과일 1개, 요리할 때 식초 1스푼, 하루 30분 걷기, 그리고 충분한 수면만 더해도 3개월 만에 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에요. 일상 속 작은 습관들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골절이 찾아옵니다. 계단에서 살짝 미끄러지는 작은 사고에도 뼈가 부러지고 고통이 시작됩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가족에게 의지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바깥 외출도 무서워지고 집 안에서만 지내다 보면 우울감도 커져요. 하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3개월 만에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무릎에 힘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뻐근하지 않고 계단 오를 때 자신감이 생겨요. 산책도 더 오래 할 수 있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내 몸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골절이 두렵지 않고 앞으로 10년, 20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요. 이게 바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 얻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당장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밥 위에 통깨 한 숟가락 뿌리기.
그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뼈를 지켜줍니다. 내일은 깻잎 무침 한 접시 만들어 보세요. 모레는 뱅어포 한 줌 구워서 간식으로 드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한 달 뒤에는 완전히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거죠. 3개월만 참고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골다공증을 더 빠르게 회복시키는 아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만 투자하면 하루 종일 뼈가 튼튼해지는 비법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보신 방법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꼭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건가요? 아니면 아직 망설여지시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요.